안녕하세요. 2024년 4월 15일 4월 14일 플라톤 인문학 TV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보수의 복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생각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흔히들 이제 보수에는 복지가 없다, 약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사회주의 복지 국가가 되면 빈부의 격차가 줄어들 것이고 소득 격차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필자는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복지라고 하는 것이 빈부의 격차 해소와 어떤 그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그 도움이 되느냐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그 복지국가, 스웨덴식 복지국가 이론과는 상당히 제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지국가의 복지 정책은 아니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이 복지국가의 복지 정책, 지금 이제 진보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정책들은 보편적 복지라는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것을 사회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사회적 약자를 말하면서 이제 보편적 복지를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 말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복지는 가난한 자나 부자인 자나 모두 다 누리는 거야. 대한민국에서 보편적인 복지라고 하는 건 그 나라의 그 개념이 뭐냐면, 그 나라에 속해 있는 개인이 어떤 사람이든 모두가 누리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부자도 포함되고 가난한 자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단순히 그러니까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는 측면이 아니다는 거죠. 결국은 이런 복지 제도는, 사회권이 빈부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노령연금, 국민연금 이걸 또 이제 지금 시행하고 전 국민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죠. 자, 이것이 문제가 지금 뭐냐면은 이거예요. 지금 나이가 65세 이상이면은 어떤 그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있어요. 어떤 그 국민연금도 그렇고 노령연금도 그렇고.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은 지금의 경제활동 인구가 경제활동으로 65세 이상 된 노인에게 보편적으로 복지가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럼 거기에는 부자인 사람들도 받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돈을 벌어서 복지한다고 썼는데, 그게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뭐예요? 복지 혜택을 받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사람들한테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65세 이상들은 뭐예요? 젊은 돈 많이 벌었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건물이 몇 개씩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거 안 받고도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근데도 뭐예요? 보편적인 복지라고 하면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가난하고 힘든 청년들이 일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부자인 사람들한테 가는 거예요. 물론 일부는 뭐야, 가난한 노인들한테도 가는 거지만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복지가 과연 빈부의 격차를 해소하는 복지냐, 사회적 약자를 위하는 복지냐 라고 하는 측면에서 도덕성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보수가 생각하는 복지는 무엇이냐면 이런 보편적인 복지가 아니에요. 자녀적인 복지라고 하는 거죠.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있고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우선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요? 가난하고 정말 사회적인 약자들한테만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빈부의 격차라고 하는 것이 해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사회적 약자를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줄 때 어떻게 돼요? 이 사회적인 약자들이 생존권이 보장이 되면서 이 빈부의 격차도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인 약자가 보호가 되어지는 것이지, 보편적인 복지로 간다고 그러면은 부자들도 다 받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안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회적 약자들한테 집중적으로 지원이 될 때, 거기에서 지원이 될 때 이 빈부의 격차는 줄어드는 것이고, 나가 생활 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향상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복지를 단순히 현물로 제공하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는 기술 교육과 그리고 지식 능력 배양을 해줘야 된다. 거기에 우선적으로 뭐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들이 나가서 이제 경제 활동을 하고, 장애인이라든가 여성이라든가 어떤 그 청소년, 저기 뭐 어? 불우한 청소년들이 어떻게 단순히 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나가서 경제 활동을 하고 온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측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바로 복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지. 그랬을 때에 이 복지가 제대로 의미가 있는 거지. 뭐 남녀노소 뭐 빈부격차 상관없이 보편적인 복지 개념으로 들어간다면 이거는 복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야, 빈부의 격차를 그대로 유지시키는 그런 결과밖에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의,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이 복지국가론자, 저는 이 사람들은 이제 케인즈주의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마치 복지를 경제와 혼동해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꾸. 응? 복지가 경제인 줄 알아요. 이게 뭐냐면 어떤 얘기냐면, 이른바 그 유효 수요 창출 정책, 이게 이제 케인즈에서 나오는 정책인데요. 이게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꾸 복지 혜택을 주고 국가가 공공 일자리 자리를 자꾸 창출해 주면 소득이 생기니까 그거 가지고 그 시장에서 구매도 하고 그러면서 공급이 이제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이제 유효 수요 창출 정책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이게 뭐냐면 복지와 경제를 혼동하는 거예요. 같이 생각을 한단 말이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음? 복지는 복지고 경제는 경제다. 왜? 자, 이 정부가 할 수 있는 개입을 하게 되면요, 개인의 기업이 생산 활동이 어떻게 돼요? 정부의 제약을 받게 돼요. 그죠? 자, 지금 그러면 기업이 정부가 움직이면 그건 뭐로 움직여요? 세금으로 움직이죠. 그죠? 그럼 세금은 어디서 나와요? 가계와 기업으로부터 나온다. 그럼 결국은 뭐 하는 거야? 정부가 움직이면서 결국은 세금 부담이 계속 나오는 거야. 그리고 뭐예요? 이게 정부가 복지 혜택을 풀면서 돈을 풀면은, 그것이 뭐 혈액순환이 된다고, 경제가 돌아간다 이게 얘기하는데, 경제가 돌아가는 거는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지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수요가 많아지고 그에 따라서는 이 공급량도 많아지고 이렇게 하면서 돌아가는 거지.
갑자기 수요가 많아지는데 공급량이 못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가격만 올라가는 거예요. 순환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순환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케인즈주의는 그런 어떤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복지가 경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야? 복지는 시장에서 어떤 실패한 시장의 실패를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복지예요. 다시 말해서 경쟁을 하다가 어떤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복지 혜택을 줌으로써 생존권을 보장해주고 복지 혜택을 줌으로써 이들이 또 경쟁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복지의 기본이지. 복지란 말이에요. 그 경제가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복지가 경제와 자꾸 혼동이 되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는 경제예요. 경제의 주체, 시장의 주체는 가게와 기업이지 정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게와 기업이 이제 수요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창출해 나가는 거죠. 복지가 경제 정책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복지는 뭐예요? 살아갈 수 있도록 주체지만 거고 뒷받침해 주는 거고 경쟁에 경쟁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거고 경제는 뭐예요?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우수한 사람들이 살아남아야 경쟁력 있는 상품들을 만들어내니까 좋은 상품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와 복지는 상호 보완적인 제도지 복지가 경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수는 그런 복지와 경제의 구분을 명확히 한다는 거예요. 복지는 국가의 영역이지만 경제는 기업 생산자와 소비자의 영역, 가게의 소비자의 영역이에요. 그 둘이 조화를 이루면서 가격을 만들어내고 거기서 교환을 형성하면서 생산과 소비가 촉진되는 거예요. 민간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경제에 관한 거는 뭐라고 그래요? 대부분 민사를 해요. 민사. 우리가 법에 다룰 때.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공공체에 관한 거, 정부에 관한 거, 국가에 관한 거는 뭐예요? 형법에서 형사라고 하는 거고 개인 간의 경제 활동에 관한 거는 민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사 소송은 보면 대부분 경제에 관한 소송이 많아요. 그런 구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고 국가는 뭐에만 해요? 복지만 하는 거예요. 그것만. 복지를 가지고 경제를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따라서 복지와 경제는 서로 분리되고 또 분리되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것이 바로 보수가 생각하는 복지다. 그러니까 복지를 가지고 경제를 일으킨다. 그런 얘기는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수의 복지관은 자녀적 복지다. 진짜 사회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제공하는 복지. 지금 이제 진보에서 얘기하는 보편적인 복지는 부자나 가난한 자 다 주는 거야. 그러니까 보편적인 복지를 가지고 빈부의 격차를 해소한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복지국가가 실패하는 이유다. 그렇게 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수는 복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회적인 약자를 지원하는 복지를 한다는 거죠. 복지를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보수의 복지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좋은 내용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